참고사항 관세법 제101조 해외 인가공 물품 등의 감세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 인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호 제1항 제1호의 물품 수입 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 신고 가격에 당해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가공 수입 물품의 신고 가격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 물품이 매매 계약상의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수입 신고 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어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출 물품의 수출 신고 가격. 수출 물품의 양육항까지의 수출 물품의 양육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갔다 오는 거네. 가공 또는 수리 비용의 상당하는 금액. 참고사항 과세 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8조 현행 삭제된 규정.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 가격.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을 하는 물품 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 과세 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 지역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 양압이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데 소요되는 기타의 재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 후 수리국에서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재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제5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 개정 사유 현행 법령으로 운영 가능. 협정 일반 서설 공고 1.2 예해 5.1 등에 따라 제1방법 적용 가능. 사례 연구 5.1 제8조 제1항 비호 생산 지원 비용의 적용. 장갑차에 대한 생산 지원 기본 차량 거래 사실 1. 수입국의 Y의 수입자는 수입국 Y의 수입자 I는
세관 통관을 위해 장갑차 10대를 제시한다. 동차량의 장갑 작업은 수출국 X의 A사가 수행하였다. 기본 차량은 수입자 I가 수출국 X의 제조자 M으로부터 총 가격 1740만 CU 에 구매하여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게 무상 제공되었다. 이 수입 지점에서 I는 장갑 작업에 대한 142만 CU의 A의 송장과 기본 차량에 대해 I에게 1740만 CU를 청구하는 제조자 M의 송장을 보여준다. 과세 가격의 결정. 3. 이 사례에서 장갑차는 함께 해석되는 제1조 제1방법 및 제8조 가산요소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기본 차량의 비용은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B, I 생산 지원 비용 마이너스 수입 물품에 결합된 재료 등 제1호에 따른 조정으로 장갑 작업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가산되어야 한다. A는 장갑차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장갑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I와 A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판매라는 용어는 공고의견 제1.1 협정에서 판매의 개념 B 달러에 따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물품의 판매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목적상 운송비용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장갑차의 거래 가격은 6,054만 2천 CU이다. 장갑차의 과세가격 결정. 실제 지급 가격 가산요소 실제 지급 가격 43만 1,400 4,300 1,400 2,000 43만 430 4,300만 1,420 CU 플러스 가산요소 생산지원 비용 1,740만 CU 과세 가격은 6,054만 2천 CU 공고의견 1.1의 비의 전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이 관세 목적상 최대한 사용 되어야 한다는 협정의 기본 취지에 따라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은 판매라는 용어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함께 해석되는 협정 제1조 제1방법 및 제8조 가산요소의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공고의견 22.1 산업플랜트 디자인 및 개발과 관련하여 수입된 기술 문서에 대한 평가 1. P국의 수입자 I는 P국에서 산업플랜트 건설을 위하여 X국의 엔지니어링 회사 E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산업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개발 기획 이에 의해 종이 형태 문서로 제작되어 I에게 송부된다. 이들 용역에 대한 대가는 대가로 I는 이에게 계약 금액을 지급한다. 협정에 따른 해당 문서의 과세 가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유형인 해당 문서는 과세 가격의 결정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문서를 이외에 다른 물품은 수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문서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았다. 따라서 협정 제1조 1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제시된 사실에 기초하며
제2조 2방법, 제3조 3방법, 제5조 4방법, 제6조 4방법, 제6조 5방법 역시 적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협정 제7조 6방법에 의해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아이가 어, 아이가 이에 지급하는 금액은 용역 계약에 따라 따라 산업 플랜트 건설을 위해 수행된 용역에 대한 것이며 수입된 문서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급에는 문서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문서의 과세 가격은 협정 제7조 6방법의 신축적 해석 적용을 통해 수입자에 협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공고 12.6 6방법의 신축적 해석 적용 참조. 예를 들면 문서의 과세 가격은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개발 계획을 종이에 전사하고 이들 문서를 인쇄하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다. 공고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표현의 의미 1. 협정 제1조 1방법의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이러한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 용어사전에 수입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품을 관세 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 수출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품을 관세 영역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해 물품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해당 물품이 수입되었다는 자체로 해당 물품이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해당 물품의 수출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남은 요건은 그와 관련된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수입자가 검토 중에 있는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는 판매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1조 1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만이 거래 가격 방법으로 물품이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는 상기 원칙을 설명한다. 예시 1. 수출국 X의 판매자 S는 수입국 I의 수입자 A에게 가전제품 개당 5.75CU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S는 역시 X국에 위치한 제조자 M과 물품의 제조하는 계약을 맺었다. 제조자 M은 S를 대리하여 I국의 A에게 물품을 선적한다. S에 대한 M의 판매 가격은 개당 5CU이다. 이 사례에서 S와 A 간의 거래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이동을 수반하고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협정 1조 제1방법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된다. 예시 2. 수입국 I의 구매자 B는 동일한 I국의 판매자 S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 S는 물품이 X국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S는 물품을 X국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X국에서 물품의 선적 및 수출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S가 완료하고 물품은 B가 I국으로 수입한다.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 판매자 S가 X국, I국 또는 제3국에서 소비하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구매자 B와 판매자 S 사이의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고 제1조 제1방법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예시 3. X국의 판매자 S는 I국의 I국의 판매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한다. 물품은 X국에서 산물로 선적된 후 I국에 수입되기 전에 S에 의해 T국에 위치한 환적항에서 포장이 된다. 예시 2에 적용된 원칙은 이 사례에서도 적용이 된다. 수출국이 X인지 T인지 여부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판매자 S와 구매자 B의 판매 계약은 수입국으로 수출 판매에 위한 판매를 구성하며 제1조 일방법에 따른 물품의 평가 기초가 된다. 예시 4. X국의 판매자 S는 I국의 구매자 A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선적한다. 물품이 공회에 있는 동안 구매자 A가 판매자 S에게 대금 지급과 물품 인수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다. 판매자는 I국에 위치한 또 다른 구매자를 물색할 수 있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 B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따라서 B가 물품을 I국으로 수입한다. 위 사례에서 판매자 S가 구매자 B 간의 판매는 물품의 수입으로 귀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수출되기 위한 판매가 된다. 해당 거래는 물품의 국제 이동을 구성하므로 제1조 제1방법에 따른 물품 평가의 기초가 된다. 예시 5. X구에 위치한 다국적 호텔 체인의 본사는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비품을 구매한다. 매년 초 I2 및 I3의 국의 호텔 체인은 본사의 비품 구매 주문서를 제출한다. 본사는 각 체인 호텔의 모든 주문서를 합산한 다음 X국의 여러 공급자들에게 구매 주문서를 발행한다. 해당 비품들은 공급자들이 각 체인 호텔에서 송부하거나 본사로 선적되면 그 후에 체인 호텔로 송부된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X국의 본사에 대금을 청구하면 본사는 각 체인 호텔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한다. 위의 사례 경우에는 모두 X국에 소재한 본사와 공급자 간의 판매는 물품의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수출국 내의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본사는 공급자로부터 비품을 구매하고 난 후 각 개별의 체인 호텔이 위치한 각 국가로 수출을 위해서 비품을 각 개별의 체인 호텔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본사와 각각 별개의 호텔 간 거래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한다. 특수관계 가격에 미치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 판매는 제1조 제1평가 방법에 따른 물품의 평가의 기초가 될 것이다. 예시 6. I국의 구매자 A는 X국의 판매자 S에게 의자 500개를 개당 20CU에 구매한다. 구매자 A는 판매자 S에게 의자 200개는 I국에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 앞으로, 의자 300개는 X국의 창고로 선적하도록 지시한다. 그 후 구매자는 나머지 300개를 I국의 구매자 B에게 해당 25CU에 팔기로 합의한다. 구매자 A는 다음으로 X국에 있는 자신의 창고 운영인에게 물품을 I국의 구매자 B에게 직접 선적하도록 지시한다. 이 사례에서 물품이 평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경우는 개당 20CU의 판매자 S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하며 제1조 1방법에 따른 200개에 대한 평가의 기초가 된다. 이 경우에는 창고에 장치된 물품의 20CU의
판매 가격은 해당 물품이 I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 목적상 적절하지 않다.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25CU에 이루어진 구매자 A와 구매자 B 간의 판매가 수입국으로 수출 판매 하기 위한 판매를 구성하며 제1조의 제1방법에 따른 평가의 기초가 된다. 공고 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 공고 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요약 1. 사실관계의 질문 요거는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책을 직접 읽어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 22.1 연속 판매 서론 1. 판매는 둘 이상의 연속적인 물품 판매에 대한 계약으로 구성된다. 물품 연속 판매의 기본적인 쟁점은 협정 1조 제1방법 및 제8조 가산요소에 따른 거래 가격의 결정에 어떤 거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공고 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된 이란 표현의 의미는 연속 판매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문구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지 못한다. 이 문서의 목적은 이러한 쟁점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있다. 2. 협정의 일반 서설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 가격의 우선적인 기초는 거래 가격이다. 거래 가격은 제1조 제1방법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 가산요소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다. 그리고 제1조 제1방법에 대한 주회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3. 연속 판매에 있어 수입국으로 수출되기 위한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거래가 검토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체 연속 판매는 상업적 사슬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어떤 마지막 거래, 최종 거래와 상업적 사슬에서 첫 번째 또는 이전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예시에서 두 개의 연속적인 수입 물품 판매 계약이 있다. 하나는 수입자 A와 공급권자 유통업자 B 간 계약 마지막 판매이고, 하나는 공급업자 유통업자 B와 생산자가 C 간의 계약이다. 첫 번째 판매. 연속 판매 상황을 설명하는 예시 4. A는 I국의 내에 소재한 소매점이다. A는 I 수입국 내 소재한 소매점이다. B는 Z국 내 소재한 펜 공급업자이고 C는 X국에 소재한 펜 제조자로서 A, B 또는 C는 제15조 제4항 특수관계 범위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5. 2004년 7월 10일 소매상 A는 공급권자 B와 특정 펜에 대해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A와 B의 판매 계약에 따라 A는 만 화폐 단위 CU로 B로부터 1000개의 펜을 구매하기로 합의한다. B는 A에게 400개는 XX 스타일로 펜 600개는 YY 스타일로 공급한다. 각 펜은 A의 상호와 주소가 표시된다. B는 X국의 어떠한 펜 제조자로부터 펜을 구입할 수 있다. 제조자는 A에게 직접 펜을 선적하여 송부한다. X국의 본선에 펜에 적재될 때 소유권은 B로부터 A에게 이전된다.
대금은 선적후 30일 내로 되어야 한다. A는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A가 판매한 각 펜에 대한 전매 가격의 20%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6. 2004년 7월 12일에 B는 제조자 C와 특정 펜의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한다. B, C 판매 계약에 따라 B는 C로부터 1000개의 펜을 8000C 이후에 구매하기로 합의한다. C는 B에게 400개는 XX 스타일로 600개는 YY 스타일로 보고만다. 각 펜에는 A의 상호와 주소를 표시한다. C는 A에게 직접 펜을 선적하여 송부한다. 펜이 C 공장을 떠날 때 소유권은 C로부터 B에게 이전된다. 대금 지급은 선적 후 30일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7. 2004년 8월 10일 C는 A에게 펜을 선적하여 송부한다. 8월 20일 펜은 I국에 도착하고 A는 세간의 수입 신고를 한다. 9월 1일 A는 B에게 만 CU를 지급한다. 9월 5일 B는 C에게 8,000 CU를 지급한다. 10월 1일 이전에 A는 단위 가격 15 CU로 400개의 펜을 판매한다. 10월 5일 A는 B에게 1200 CU를 지급한다.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펜에 대한 A의 전매 가격의 20% B 8. 이 예시에서 마지막 판매는 A와 B 간의 판매이며 첫 번째 판매는 B와 C 간의 판매이다. 쟁점 9. 거래 가격이 수입펜의 과세 가격 결정을 위한 적절한 기초가 되고 A와 B 및 B와 C 판매 모두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계약서, 구매 주문서, 송장, 대금 지급 기록 1. I국으로 수출되기 위하여 판매된 때 수입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만 시우 마지막 판매에서 A가 B에게 지급한 가격 만 시우인가 아니면 8,000 시우 첫 번째 판매 가격에서 판매에서 B가 C에게 지급한 가격인가. 2. A가 B에게 지급한 1200 CU 해당 수입 물품을 추후 전매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수익금 협정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D 사후 귀속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가. 분석 협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된 지침 10. 협정은 수입국으로부터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이란 표현의 의미를 정의하거나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입 거래가 오직 하나의 판매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조 제1방법에 따른 거래 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수입국은 오직 한 명의 구매자만 소재하고 일반적으로 또 다른 나라의 한 명의 판매자가 소재하고 있다. 제1조 제1방법 및 가산요소 제8조 가산요소 규정상 수출 판매에서 수입국의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지막 판매의 구매자는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다. 11. 제1조 1방법에는 연속 판매를 수반하는 수익 거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지침은 협정 규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이 목적과 전체적인 문맥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추가로 특정한 실무적 고려도 관련이 있다. 12.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정의 일반 서설 제1조 제1방법 및 기타 규정에는 제1조 1방법 1조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암시가 있다. 13. 제1조 이 방법에는 제1조 1방법 이 1조가 의도하는 범위를 반영하는 명백한 표현이 있다. 제1조가 제1항 A, I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에 따라 수입 물품의 가세 가격은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을 제외하고 구매자가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다면 거래 가격이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강조 문구 제1조 1방법 제1항 AI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의 저변에 깔려있는 전제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구매자는 수입국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좋은 암시이다. 땡땡 이 가정은 수입국에 구매자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14. 제1조 제1방법 제1조가 의도하고 있는 범위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한 조정과 관련한 규정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일반 서설은 거래 가격의 적정한 결정은 제8조 가산요소와 제1조 1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 서설 제1항에서 이 협정에서 과세 가격의 우선적인 기초는 제1조 1방법에서 정의된 거래 가격이다 라고 규정한다. 이는 또한 제1조 1방법은 특히 관세 목적의 일부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성 요소가 구매자가 부담함에도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8조 가산요소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 아울러 제8조 가산요소는 화폐 형태가 아닌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형태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일부 대가를 거래 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8조 가산요소는 그들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래 가격 방법은 경제적으로 투입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을 진행하면서 전체 상업적 수입 거래의 실체를 고려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은 흔히 생산 지원이라고 불린다. 16. 그러므로 일반 서설에서 위임한 바 같이 연속 판매 상황에서도 전체 상업적 수입 거래의 실체를 고려하고 제8조 가산요소의 적절한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7.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거래 가격이 첫 번째 판매를 기초로 결정된다면 제8조 가산요소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A 수수료 및 중개료와 C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에 따라 판매 수수료 또는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료는 구매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만 과세 가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B 생산 지원 비용에 따라 구매자가 생산 지원을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속 판매에 있어 수입국에 소재하는 구매자는 첫 번째 판매에 있어 거의 구매자가 아니다. 아니다. 18. 더욱이 연속 판매에서 첫 번째 판매에서 구매자는 반드시 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생산 지원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판매
첫 번째 판매를 적용하면 특정 판매 수수료, 로얄티 및 생산 지원 비용이 거래 가격에 달리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가산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8조 가산요소 제1항 D 사후 귀속이익에 따른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금만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될 수 있다. 수익국의 구매자가 지급한 수익금은 첫 번째 판매에서 반드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19. 이 사례는 예시적인 것이다. 거래 가격이 B와 C와 첫 번째 판매를 기초로 결정된다면 C는 수입 물품의 판매자로 간주되고 A가 B에게 지급한 주 주에 전매하여 생긴 금액은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수익금이 아닌 것이다. 판매자가 간접으로 귀속하는 수익금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수익금은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D 사후 귀속이익에 따라 가산될 수 없다. 하지만 거래에서 A와 B와의 마지막 판매를 기초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B는 판매자로 간주되므로 B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사후 귀속이익의 규정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후자의 해석에 따른 거래 가격은 전체 상업 거래의 실체를 고려한 것이다. 반대로 첫 번째 판매에 대한 적용은 전체 거래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거래 가격으로 귀착된다. 20. 요약하자면 첫 번째 판매를 기초로 한 거래 가격은 일반 서설과 제1조 1방법 제8조 가산요소에서 예견하고 있는 전체 상업적 사슬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상업적 사슬로 인한 투입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마지막 거래를 기초로 하는 거래 가격은 예견된 바와 같이 전체 거래의 실체를 보다 더 충분히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다. 21. 협정의 어떤 규정은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용어를 호환성 있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I 수수료 및 중개료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 수수료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제8조 가산요소에 대한 조에서는 구매 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 대상 물품의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 자를 대리하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B 생산 지원 비용은 구매자에 의해 공급되는 특정 요소의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B 2의 생산 지원 비용 마이너스 수입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등 제2호에 대한 주의 제2항에서는 수입자와 관련한 요소의 가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주의 제4항에서 수입자가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주형을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구매자인 경우를 예시 사례로 제공하고 있다. 제6조 제5방법 및 제7조 제6방법 규정상 수출 판매 해석 22 제6조 제5방법에 대한 주해는 일반적으로 과세 가격은 수입국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제7조 제6방법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제1조 제1방법부터 제6조 제5방법까지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을 경우 과세 가격은 이 협정의 원칙 및 일반 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다. 제1조 일반법에 따른 거래 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판매보다는 마지막 판매가 이러한 일반 규정을 일반적으로 충족시킨다. 언급한 바와 같이 마지막 판매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소지하고 있는 구매자와 관련되고 이 판매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판매에 관한 정보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 보다 더 쉽게 입수할 수 있다. 제7조 육방법 규정상 수출 판매 해석 23. 제7조 육방법에 대한 주의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7조 육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제1조 제1방법부터 제6조 제5방법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합리적인 신축성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7조 제6방법은 이러한 신축성은 수출국의 국내 판매의 가격 제7조 제2항 참조를 포함한 특정 가격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국 이것은 제1조 제1방법 1조가 의도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명백한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제1조 제1방법의 신축적인 적용에 있어 금지된 판매는 제1조 1방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할 때 유도한 것으로 도저히 간주될 수 없다. 연속 판매 상황에서 첫 번째 판매는 흔히 동일국 생산자와 국내 공급권자, 유통업자 간의 판매에 대한 것이다. 명백히 이러한 판매는 제7조 제6방법에 따른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판매는 또한 제1조 제1방법에 따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협정 제7조 제2항 제7조 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과세 가격은 다음을 근거로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블라블라 중략 3.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 수출국의 판매 가격은 안 된다는 거지. 협정의 일관된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판매를 수출 판매로 보아야 함. 24. 또한 협정에서 수익 거래가 단일 판매 또는 연속 판매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 가격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 예견하지 않는 다른 암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서설에서 회원국들은 일관된 평가 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연속 판매에서 마지막 판매에 기초한 거래 가격 결정은 이러한 일관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일의 판매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으로 표시한다. 연속 판매 상황에서 거래 가격이 마지막 판매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 가격은 수입국 구매자가 최초로 지급한 가격에 기초로 한다. 반대로 만약 거래 가격이 첫 번째 판매에 기초하고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 밖에 있는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으로 표시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다른 거래 가격이다. 또 협정에서 특정한 경우 회원국들이 다른 처리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제8조 가산요소 제2항 운송료 및 보험료는 회원국의 입법 테두리 내에서 각 회원국은 특정 운송 비용을 과세 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조 통화는 사용될 환율은 각 회원국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시점에서 유효한 환율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1방법은 이러한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안자가 거래 가격은 수입이 단일 판매인지 연속 판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동일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는 논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거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안자가 연속 판매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화하거나 회원국들에게 명시적으로 선택을 제공할 것이다. 실무적인 고려 26. 실제로 세관 당국은 외국의 중개인 또는 판매자가 회계 자료를 포함하여 첫 번째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검증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보는 외국의 중개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 관한 정보와 그 회계 기록, 그리고 제8조 가산요소의 조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마지막 판매가 적용되는 경우 완화된다. 결론 27. 기술위원회는 제1조 일방법과 근저에 깔려있는 근저에 깔려있는 전제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이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기초로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기술위원회는 연속 판매 상황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첫 번째 또는 이전 판매 대신에 수입국으로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된 가격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이러한 결론은 협정의 목적과 전체적인 문맥에 부합한다. 28. 사례에서는 그 결론과 부합하게 A와 B와의 판매가 이러한 판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I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때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만시우이다. A가 B에게 마지막 판매에서 지급한 가격. 29. 따라서 A가 B에게 지급한 1200시우는 제8조 가산요소 제1항 D 사후 기속이익에 따른 해당 물품을 추후 전매하여 생긴 수익금 중 판매자가 직접 또는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수익금에 해당하므로 거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참고 사례 미국 연속 거래 사례 맞춤 양복 사례 1. 사실관계 및 질문 홍콩에 소재하는 맞춤복 판매점은 미국과 홍콩에서 주문을 받아 홍콩 내 양복점을 통해 제작된 맞춤 양복을 판매하고 있음. 주문 방식 미국 내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 맞춤복 판매점의 대리인이 미국 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몸의 치수를 잰 후 이를 홍콩의 맞춤복 판매점에 송부. 홍콩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 미국 관광인이 홍콩의 맞춤복 판매점에서 몸의 치수를 잰 후 주문을 받은 맞춤복 판매점은 홍콩 내의 양복점에 옷감을 제공하고 맞춤복을 제조하도록 의뢰하여 완성된 맞춤 양복을 화물 운송인을 통해 미국 고객에게 직접 송부. 2. 쟁점 관세평가 목적상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출 판매는 무엇인지. 2. 판단 미국의 세관 당국이 맞춤복 판매점이 미국의 고객에 판매한 거래를 수출 판매로 보았으나 미국 법원은 맞춤복 판매의 양복점 간 거래를 수출 판매 판단하였음. 어렵네. 판단 근거 미국 법원은 맞춤복 판매점의 양복점 간의 거래가 연속 판매 중에 최초의 판매라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을 위해 판매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 판매로 인정하였음. 미국의 연속 거래 사례 노 니소 Y 사례
사실관계 및 질문. 니쇼이와 미국 지사 NIC는 뉴욕 지하철 당국 MTA과 다수의 지하철용 객차 판매 계약을 체결. 어, NAAC는 이 계약을 니쇼이와 일본 본사에 인계. NAIC와 MTA 간의 계약서에 계약서에서 납품되는 객차는 가와사키 중공업 KHI에서 생산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NIC는 KHI와 객차 생산 이런 건 좀 없어요. 객차 생산 계약 별도 판매 계약을 체결. KHI 제조자, NIC 중간상인, MTA 수입자. 2. 쟁점 관세 평가 목적상 관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출 판매는 무엇인지. 3. 판단 미국 관세청은 NIC와 MTA 간의 판매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인정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KHI와 NIC 간의 판매도 미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그 판매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사용하도록 결정. 판단 근거. 1. 미국 관세청의 판단 근거. WCO의 권고 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의 상품이 국제 간 이전되는 거래와 유사한 개념인 국내 반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래가 수출 판매에 해당된다는 원칙을 원용하여 NIC와 MTA 간의 판매를 수출 판매로 인정함. 2. 미국 법원의 판단 근거에 따라 생산자인 KHI와 NIC 간의 판매도 미국으로 수출을 위한 판매의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그 판매를 과세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NIC와 MTA 간의 과세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 세관 당국의 결정을 부인하고 있다. 참 애매하네.